심한 경우에는 맞은 학생이 오히려 고소까지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경우들도 있고. 학폭 변호사로 찾아오는 의뢰인들 직업이 이렇더라. 혹시 탑5 한번 꼽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자, 5위는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직장인들보다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망설여진다라고 하면은 변호사까지 못 찾아오신 경우가 있나 봐요. 저희 이제 상담만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뭐 하시고 싶으셔도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4위는 이제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아니면 뭐 연예인이라든가 예체능을 하고 있다, 이러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찾아오세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이 이제 처벌을 받아서 학폭 이력을 남겨야지만 그 학생한테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반대로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학폭 이력이 남으면 앞으로 우리 아이의 장래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요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연예인 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도 많이 오세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딱지가 붙으면 사회적으로 좀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3위는 선생님들 혹은 교수님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학교폭력 사건들을 뭐 간접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학교폭력 담당 교사로서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아이의 미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대처했다가 잘 안 되는 사례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아이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심지어 저희 변호사님들도 꽤 오세요. 그 학부모가 변호사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학교폭력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맡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2위는 학군지 학부모님들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뭐 대치 학군지라든가 노원, 목동, 뭐 송파 이런 정도의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들 찾아오시거든요. 아무래도 비학군지보다는 우리 아이의 뭐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훨씬 더 신경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생기부에 기재되면 우리 아이의 그런 입시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까 봐, 특히나 뭐 중학생인 경우에도 특목고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고 자사고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고,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군지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좀 예민하세요. 1위는 뭐예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의사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보통은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변호사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강남 서초 사건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한테 소개받아서 오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 자녀가 전문직으로 크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성격에 예민하실 수밖에 없고 생기부 관리에도 예민하실 수밖에 없죠. 학폭 사건에 이렇게 돈을 써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겠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사건을 하다 보면 더글놀이 뭐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심각한 학교폭력이라든가 일방적인 학교폭력 사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A 학생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B 학생이 피해자이고 가해자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은 원래 다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봐야지 알 수 있지만, 이 학폭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CCTV가 남아있지 않는 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양쪽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B 친구를 때렸는데 B 친구가 뭐 막으면서 이제 뿌리쳤다 라고 하면 A 친구는 쌍방폭행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고, B 친구는 나는 막으려다가 밀쳐낸 것뿐이지 나는 그냥 방어 행위만 한 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입장은 너무 다르고, 목격한 친구들도 사실상 이거를 뿌리치려고 친 건지 때리려고 한 건지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한쪽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아이만 또 가해자 처분이 받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맞은 학생이 오히려 고소까지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경우들도 있고 방어하기 위해서 밀쳤다고 하더라도 내가 학폭으로 신고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부모님이나 아이들도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조력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 아이 다독이면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원래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시는 거는 헛된 기대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억울하게 가해자가 됐다라고 하면서 학폭 끝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학폭 사건 현명하게 잘 하려면 부모가 어떤 태도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진짜 했냐? 그러고 사과할 의향이 있냐?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사실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학교에서 연락처를 안 가르쳐 준다.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학교에서 중재도 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제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지 화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한마디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피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요? 피해를 입으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처벌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원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사실은 방향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거에 너무 동요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어떻게 같이 애 키우는데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무 속상해하시고 동요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또 사건 해보다 보면 그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아이랑 부모랑 똑같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에 너무 동요되시지 마시고 저 집은 그냥 저런가 보다라고 해야지 그걸 하나하나 신경 쓰기 시작하면 내가 멍들어요.